때는 조선시대,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뱀을 잡으며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도, 혼기가 꽉 찼지만 산중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노총각 신세였지요. 그날도 봉도는 여느 때와 같이 뱀을 잡기 위해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죠. 봉도는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선명한 뱀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요. 봉도는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아무 말 없이 다가오자 홍설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다가서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봉도는 여인의 호통을 못 들은 척 그녀의 치마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발목을 자신의 입에 넣고 힘껏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내의 손길이 닿아본 적 없는 새하얀 속살에 거친 입술이 닿자 홍설은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독사에 물려 죽는 편이 낫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 거친 사내가 자신을 살리려 하자 답답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홍설은 자신의 발목을 빠는 사내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상해.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거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 여인은 바로 그 고을 제일의 명문가로 알려진 박대감 댁의 둘째 며느리 홍설이었습니다. 홍설은 박대감의 둘째 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혼례식에는 신랑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은 끝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초야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텅 빈 방 아랫목에는 차가운 기운을 뿜는 도자기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렇게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홍설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 속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뭉게구름을 따라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넋을 잃고 걷다가 그만 독사를 밟고 만 것입니다. 아야.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있던 그때 시커먼 사내가 나타나 다짜고짜 자신의 치마를 들추고 독을 빨아내니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 동안 독을 빨아내던 사내는 마침내 발목에서 입을 떼고는 홍설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홍설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였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리 고운 마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오만. 봉도는 무심하게 말을 던지고는 홍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홍설은 어느새 어두워지는 산속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봉도라 하오. 어느 댁 마님이시오? 저는 아랫마을 박대감댁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봉도는 화들짝 놀란 눈으로 홍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리 놀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문가인 박대감 댁 부인이라 하시니 저 같은 땅꾼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 어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제 갈 길은 제가 알아서 갈 터이니 그만 가보시지요. 큰일 날 소리. 이 깊은 산중에서 산짐승의 먹이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보아하니 답답하여 도망쳐 나오신 듯한데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아 보이요.
그렇다면 제가 보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봉도는 말을 마치자마자 홍서를 가볍게 어깨에 들쳐매고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보쌈이라니. 아버님께서 아시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오. 맞습니다. 박대감께서 아신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지요. 헌데 부인을 보니 차마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은데 어찌합니까? 잠시 후 봉도가 도착한 곳은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이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산등성이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와.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을 보고 살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기서 신선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봉도의 말에 홍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대감 댁에서의 답답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그 댁만 아니라면 전 어디라도 좋습니다. 홍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봉도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한 듯합니다. 우리가 신선이 된다는 것이 그리 슬픈 얘기였군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봉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봉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봉도는 윗목에, 홍설은 아랫목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봉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하지만 홍설은 낮에 자신의 발목을 빨아주던 봉도의 모습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이지? 한편 박대감의 집은 사라진 홍설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봐라. 며느리가 없어진 것을 외부에서 알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조용히 사람을 풀어 찾아오너라. 봉도 그놈도 도망가더니 종년의 씨가 어디 가겠는가. 내 호적에 올려주고 잘 키워놨더니 이제 써먹으려 하니 도망을 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홍설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봉도는 이미 일을 나간 후였고 툇마루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부인, 제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편히 주무시지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홍설은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이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설은 집 구경을 하다가 굳게 닫힌 작은 방문을 발견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으면서 한 방에서 잤던 거야? 오늘부터는 이 방에서 자야겠다. 홍설이 방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여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반 부인들이나 쓸 법한 놀이개와 비단 옷감, 벽에는 화려한 여인의 한복 한 벌이 걸려 있었죠. 마치 봉도에게 다른 여인이 있으니 넘보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봉도에게 여인이 있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허탈한 마음에 방문을 닫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봉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방은 왜 열어본 것이오? 심심하여 구경을 하다가. 그저 문만 열어본 것이오. 미안하오.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물건을 저한테 어찌 쓰라는 것이오. 전 그리할 수 없소이다. 제 부인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지요. 봉도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 모습에 홍설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도 홍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도는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하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며칠 밤을 보냈는데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쌓여만 갔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난 홍설은 집 뒤편에서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들이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를 펼친 순간 홍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혼인 서약문이었습니다. 붉은 봉투 안, 신부의 이름에는 최홍설,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말고 이 이름을 쓰는 여인이 또 있는 걸까? 홍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홍설은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는 봉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궁금해하지 마시지요. 혼인 서약문에서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해도 아셔야겠습니까? 네, 알아야겠습니다. 봉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대감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말에 홍설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의 서방님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난 서자로 태어나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례 날짜가 잡혔고 난 그날로 도망쳐 나왔지요. 부인께는 정말 미안하게 됐소. 문서상으로 우리가 부부라지만 단지 그것뿐입니다. 난 그리 못하겠습니다. 홍설은 봉도에게 다가가 옷고름을 스르륵 풀었습니다. 봉도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방님을 눈앞에 두고 외면당한 홍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밖에 나간 봉도는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타오르는 몸을 식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 서자의 피를 당신의 고운 생에 물들이고 싶지 않소. 서자로 태어난 나를 원망하시오. 한편 박대감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봉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자인 아들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설은 바느질거리를 사러 저작거리에 나섰다가 그만 박대감의 신복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홍설마님 아니십니까? 대감마님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아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홍설은 결국 강제로 박대감 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허, 부부가 끼리끼리 노는구나. 봉도는 어디에 있느냐? 부부라고요? 봉도라는 사람이 제 서방님이란 말입니까?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느냐? 괘씸한 것. 박대감은 홍설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깥 며느리가 몰래 집을 나가 음란한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고 널리 소문을 내거라. 한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봉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 굴비를 가져가면 부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나저나 오늘 밤은 또 어찌 참아야 할지. 집에 도착한 봉도는 들뜬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오늘 저녁은 굴비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봉도의 심장은 불안감에 옥죄어 왔습니다. 급하게 산을 내려가던 봉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10만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소리 들었는가? 밭대감 댁 며느리가 도망가서 다른 사내랑 정분이 났다가 잡혀왔다더군. 뭐? 그리 참하던 분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던데 참으로 이상한 세상일세. 그 말을 들은 봉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한 미끼로 내 부인을 감금해 놓았구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봉도는 아버지 박대감이 자신을 이용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봉도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어두었던 갓과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말에 올라탄 그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부인, 내가 다시 바깥의 문턱을 넘는 것은 복수가 아니오. 그저 내가 사랑하게 된 부인을 지키기 위함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박대감 댁에 도착한 봉도를 늙은 하녀인 상구댁이 눈물로 맞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어찌 이곳에 오셨어요? 다시 오시면 아니 된다고 했잖아요. 어서 멀리 도망가셔요. 잘 있었는가, 상고댁. 이 집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자네뿐이네 그려. 아이고, 지금 웃음이 나오셔요. 홍설마님이 잡혀오신 것을 알고 오셨구먼요. 그래. 부인은 어디에 있느냐? 저 사당 쪽에 비밀의 문이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찾을 수가 없었구먼요. 그때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서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나가 사는 동안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아버지께서 제가 지킬 가족을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을 도망까지 치고 이 무슨 수고로움이냐?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다녀오너라. 유배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박대감은 오래전부터 불로장생을 위해 금지된 도교의 연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실험체 삼아 독약을 먹이고 그 증상을 기록해왔습니다. 봉도의 어머니 역시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리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까? 난 내 어미에게 영원한 삶을 주려 했다. 내 아이를 낳아준 여인이 아니더냐. 봉도는 박대감을 따라 홍설이 갇혀있는 지하 밀실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사의 비린내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밀실 구석에 홍설이 힘없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 괜찮은 것이오. 서방님. 아니, 이곳에 왜 오신 겁니까? 저는 그저 미끼였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부인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도망을 가겠소? 저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리 고운 부인을 싫어할 수 있겠소? 난 다만 홍설은 그제야 봉도의 마음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이쯤에서 가족 상봉은 끝내고 봉도는 이리 와서 앉거라. 박대감은 탁상 위에 독약이 든 대접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됩니다. 저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부인, 걱정 마시오. 제가 독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 아내를 풀어주시오. 어찌 부인 앞에서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끈끈한 정이라도 쌓였나 보구나. 좋다. 그리하지. 부하들이 홍설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홍설의 몸은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이제 마셔보거라. 이것이 성공하면 실험은 완성되는 것이다. 봉도는 눈을 감고 천천히 대접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박대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대접이 입술에 닿으려던 찰나, 봉도가 눈을 번뜩 뜨더니 대접의 독을 단숨에 박대감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아! 내 눈. 박대감은 얼굴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당황한 부하들이 봉도에게 달려들려던 그때였습니다. 이놈이! 어서 저 자를 죽여라. 모두 멈춰라. 너희는 다 포위되었다. 살고 싶으면 무기를 내려놓아라. 밀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의금부 종사관과 군사들이었습니다. 나는 의금부 종사관이다. 박대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를 직접 실토했으니 신복들과 함께 의금부로 압송할 것이다.
사실 봉도는 박대감 댁으로 오기 전 오랜 친구인 종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종사관은 박대감이 스스로 죄를 자백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박대감은 자신의 독에 눈과 코, 입에서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불로장생의 꿈은 허망하게 끝이 났죠. 신복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시신을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태워 재로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네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 역시 죽은 목숨이었네?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겠는가? 나 역시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밝히지 못했을 걸세. 한편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홍설은 곁에 봉도가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상구댁, 서방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아, 마님.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고 했구먼요. 밖은 위험하니 나가지 마셔요. 홍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보름달을 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님, 우리 서방님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직 서방님으로 제대로 모셔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나를 어떻게 모실 참이요? 홍설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봉도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그리 놀랄 줄은 몰랐소. 서방님, 일이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홍설은 울면서 봉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봉도는 홍설이 자신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우시오. 이리 하시면 내가 너무 위험합니다. 봉도는 홍설을 처음 본 그날부터 그녀를 연모해왔던 것입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마음을 외면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부부. 때는 조선시대,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뱀을 잡으며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도, 혼기가 꽉 찼지만 산중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노총각 신세였지요. 그날도 봉도는 여느 때와 같이 뱀을 잡기 위해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죠. 봉도는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선명한 뱀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요. 봉도는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아무 말 없이 다가오자 홍설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다가서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봉도는 여인의 호통을 못 들은 척 그녀의 치마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발목을 자신의 입에 넣고 힘껏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내의 손길이 닿아본 적 없는 새하얀 속살에 거친 입술이 닿자 홍설은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독사에 물려 죽는 편이 낫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 거친 사내가 자신을 살리려 하자 답답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홍설은 자신의 발목을 빠는 사내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상해.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거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 여인은 바로 그 고을 제일의 명문가로 알려진 박대감 댁의 둘째 며느리 홍설이었습니다. 홍설은 박대감의 둘째 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혼례식에는 신랑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은 끝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초야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텅 빈 방 아랫목에는 차가운 기운을 뿜는 도자기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렇게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홍설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 속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뭉게구름을 따라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넋을 잃고 걷다가 그만 독사를 받고 만 것입니다. 아야.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있던 그때 시커먼 사내가 나타나 다짜고짜 자신의 치마를 들추고 독을 빨아내니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 동안 독을 빨아내던 사내는 마침내 발목에서 입을 떼고는 홍설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홍설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였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리 고운 마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오만. 봉도는 무심하게 말을 던지고는 홍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홍설은 어느새 어두워지는 산속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봉도라 하오. 어느 댁 마님이시오? 저는 아랫마을 박대감댁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봉도는 화들짝 놀란 눈으로 홍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리 놀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문가인 박대감 댁 부인이라 하시니 저 같은 땅꾼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 어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제 갈 길은 제가 알아서 갈 터이니 그만 가보시지요. 큰일 날 소리. 이 깊은 산중에서 산짐승의 먹이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보아하니 답답하여 도망쳐 나오신 듯한데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아 보이요. 그렇다면 제가 보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봉도는 말을 마치자마자 홍설을 가볍게 어깨에 들쳐매고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보쌈이라니. 아버님께서 아시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요. 맞습니다. 박대감께서 아신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지요. 헌데 부인을 보니 차마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은데 어찌합니까? 잠시 후 봉도가 도착한 곳은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이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산등성이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와.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을 보고 살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기서 신선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봉도의 말에 홍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대감 댁에서의 답답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그 댁만 아니라면 전 어디라도 좋습니다. 홍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봉도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한 듯합니다. 우리가 신선이 된다는 것이 그리 슬픈 얘기였군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봉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봉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봉도는 윗목에, 홍설은 아랫목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봉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하지만 홍설은 낮에 자신의 발목을 빨아주던 봉도의 모습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이지? 한편 박대감의 집은 사라진 홍설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봐라. 며느리가 없어진 것을 외부에서 알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조용히 사람을 풀어 찾아오너라. 봉도 그놈도 도망가더니 종년의 씨가 어디 가겠는가.
내 호적에 올려주고 잘 키워놨더니 이제 써먹으려 하니 도망을 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홍설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봉도는 이미 일을 나간 후였고 툇마루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부인, 제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편히 주무시지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홍설은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이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설은 집 구경을 하다가 굳게 닫힌 작은 방문을 발견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으면서 한 방에서 잤던 거야? 오늘부터는 이 방에서 자야겠다. 홍설이 방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여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반 부인들이나 쓸 법한 놀이개와 비단 옷감, 벽에는 화려한 여인의 한복 한 벌이 걸려 있었죠. 마치 봉도에게 다른 여인이 있으니 넘보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봉도에게 여인이 있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허탈한 마음에 방문을 닫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봉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방은 왜 열어본 것이오? 심심하여 구경을 하다가. 그저 문만 열어본 것이오. 미안하오.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물건을 저한테 어찌 쓰라는 것이오. 전 그리할 수 없소이다. 제 부인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지요. 봉도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 모습에 홍설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도 홍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도는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하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며칠 밤을 보냈는데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쌓여만 갔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난 홍설은 집 뒤편에서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들이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를 펼친 순간 홍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혼인 서약문이었습니다. 붉은 봉투 안, 신부의 이름에는 최홍설,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말고 이 이름을 쓰는 여인이 또 있는 걸까? 홍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홍설은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는 봉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궁금해하지 마시지요. 혼인 서약문에서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해도 아셔야겠습니까? 네, 알아야겠습니다. 봉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대감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말에 홍설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의 서방님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난 서자로 태어나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례 날짜가 잡혔고 난 그날로 도망쳐 나왔지요. 부인께는 정말 미안하게 됐소. 문서상으로 우리가 부부라지만 단지 그것뿐입니다. 난 그리 못하겠습니다. 홍설은 봉도에게 다가가 옷고름을 스르륵 풀었습니다. 봉도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방님을 눈앞에 두고 외면당한 홍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밖에 나간 봉도는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타오르는 몸을 식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 서자의 피를 당신의 고운 생에 물들이고 싶지 않소. 서자로 태어난 나를 원망하시오. 한편 박대감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봉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자인 아들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설은 바느질거리를 사러 저작거리에 나섰다가
그만 박대감의 신복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홍설마님 아니십니까? 대감마님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아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홍설은 결국 강제로 박대감 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노는구나. 봉도는 어디에 있느냐? 부부라고요? 봉도라는 사람이 제 서방님이란 말입니까?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느냐? 괘씸한 것. 박대감은 홍설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깥 며느리가 몰래 집을 나가 음란한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고 널리 소문을 내거라. 한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봉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 굴비를 가져가면 부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나저나 오늘 밤은 또 어찌 참아야 할지. 집에 도착한 봉도는 들뜬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오늘 저녁은 굴비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봉도의 심장은 불안감에 옥죄어 왔습니다. 급하게 산을 내려가던 봉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신만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소리 들었는가? 박대감 댁 며느리가 도망가서 다른 사내랑 정분이 났다가 잡혀왔다더군. 뭐? 그리 참하던 분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던데 참으로 이상한 세상일세. 그 말을 들은 봉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한 미끼로 내 부인을 감금해 놓았구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봉도는 아버지 박대감이 자신을 이용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봉도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어두었던 갓과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말에 올라탄 그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부인, 내가 다시 바깥의 문턱을 넘는 것은 복수가 아니오. 그저 내가 사랑하게 된 부인을 지키기 위함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박대감 댁에 도착한 봉도를 늙은 하녀인 상구댁이 눈물로 맞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어찌 이곳에 오셨어요? 다시 오시면 아니 된다고 했잖아요. 어서 멀리 도망가셔요. 잘 있었는가, 상고댁. 이 집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자네뿐이네 그려. 아이고, 지금 웃음이 나오셔요. 홍설마님이 잡혀오신 것을 알고 오셨구먼요. 그래. 부인은 어디에 있느냐? 저 사당 쪽에 비밀의 문이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찾을 수가 없었구먼요. 그때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서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나가 사는 동안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아버지께서 제가 지킬 가족을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을 도망까지 치고 이 무슨 수고로움이냐?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다녀오너라. 유배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박대감은 오래전부터 불로장생을 위해 금지된 도교의 연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실험체 삼아 독약을 먹이고 그 증상을 기록해왔습니다. 봉도의 어머니 역시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리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까? 난 내 어미에게 영원한 삶을 주려 했다. 내 아이를 낳아준 여인이 아니더냐. 봉도는 박대감을 따라 홍설이 갇혀있는 지하 밀실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사의 비린내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밀실 구석에 홍설이 힘없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
괜찮은 것이오. 서방님. 아니, 이곳에 왜 오신 겁니까? 저는 그저 미끼였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부인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도망을 가겠소. 저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리 고운 부인을 싫어할 수 있겠소? 난 다만 홍설은 그제야 봉도의 마음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이쯤에서 가족 상봉은 끝내고 봉도는 이리 와서 앉거라. 박대감은 탁상 위에 독약이 든 대접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됩니다. 저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부인, 걱정 마시오. 제가 독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 아내를 풀어주시오. 어찌 부인 앞에서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끈끈한 정이라도 쌓였나 보구나. 좋다. 그리하지. 부하들이 홍설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홍설의 몸은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이제 마셔보거라. 이것이 성공하면 실험은 완성되는 것이다. 봉도는 눈을 감고 천천히 대접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박대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대접이 입술에 닿으려던 찰나, 봉도가 눈을 번뜩 뜨더니 대접의 독을 단숨에 박대감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아! 내 눈. 박대감은 얼굴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당황한 부하들이 봉도에게 달려들려던 그때였습니다. 이놈이! 어서 저 자를 죽여라. 모두 멈춰라. 너희는 다 포위되었다. 살고 싶으면 무기를 내려놓아라. 밀실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의금부 종사관과 군사들이었습니다. 나는 의금부 종사관이다. 박대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를 직접 실토했으니 신복들과 함께 의금부로 압송할 것이다. 사실 봉도는 박대감 댁으로 오기 전 오랜 친구인 종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종사관은 박대감이 스스로 죄를 자백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박대감은 자신의 독에 눈과 코, 입에서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불로장생의 꿈은 허망하게 끝이 났죠. 신복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시신을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태워 재로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네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 역시 죽은 목숨이었네?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겠는가? 나 역시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밝히지 못했을 걸세. 한편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홍설은 곁에 봉도가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상구댁, 서방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아, 마님.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고 했구먼요. 밖은 위험하니 나가지 마셔요. 홍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보름달을 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님, 우리 서방님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직 서방님으로 제대로 모셔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나를 어떻게 모실 참이요? 홍설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봉도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그리 놀랄 줄은 몰랐어. 서방님, 이리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홍설은 울면서 봉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봉도는 홍설이 자신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우시오. 이리 하시면 내가 너무 위험합니다. 봉도는 홍설을 처음 본 그날부터 그녀를 연모해왔던 것입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마음을 외면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부부. 때는 조선시대,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뱀을 잡으며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도, 혼기가 꽉 찼지만 산중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노총각 신세였지요. 그날도 봉도는 여느 때와 같이 뱀을 잡기 위해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죠. 봉도는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선명한 뱀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요. 봉도는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아무 말 없이 다가오자 홍설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다가서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봉도는 여인의 호통을 못 들은 척 그녀의 치마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버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발목을 자신의 입에 넣고 힘껏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내의 손길이 닿아본 적 없는 새하얀 속살에 거친 입술이 닿자 홍설은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독사에 물려 죽는 편이 낫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 거친 사내가 자신을 살리려 하자 답답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홍설은 자신의 발목을 빠는 사내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상해.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거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 여인은 바로 그 고을 제1의 명문가로 알려진 박대감 댁의 둘째 며느리 홍설이었습니다. 홍설은 박대감의 둘째 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혼례식에는 신랑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은 끝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초야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텅 빈 방 아랫목에는 차가운 기운을 뿜는 도자기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렇게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홍설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 속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뭉게구름을 따라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넋을 잃고 걷다가 그만 독사를 받고 만 것입니다. 아야.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있던 그때 시커먼 사내가 나타나 다짜고짜 자신의 치마를 들추고 독을 빨아내니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 동안 독을 빨아내던 사내는 마침내 발목에서 입을 떼고는 홍설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홍설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였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리 고운 마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오만. 봉도는 무심하게 말을 던지고는 홍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홍설은 어느새 어두워지는 산속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봉도라 하오. 어느 댁 마님이시오? 저는 아랫마을 박대감댁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봉도는 화들짝 놀란 눈으로 홍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리 놀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문가인 박대감 댁 부인이라 하시니 저 같은 땅꾼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 어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제 갈 길은 제가 알아서 갈 터이니 그만 가보시지요. 큰일 날 소리. 이 깊은 산중에서 산짐승의 먹이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보아하니 답답하여 도망쳐 나오신 듯한데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아 보이요. 그렇다면 제가 보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봉도는 말을 마치자마자 홍서를 가볍게 어깨에 들쳐매고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보쌈이라니. 아버님께서 아시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오. 맞습니다. 박대감께서 아신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지요. 헌데 부인을 보니 차마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은데 어찌합니까? 잠시 후 봉도가 도착한 곳은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이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산등성이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와.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을 보고 살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기서 신선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봉도의 말에 홍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대감 댁에서의 답답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그 댁만 아니라면 전 어디라도 좋습니다. 홍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봉도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한 듯합니다. 우리가 신선이 된다는 것이 그리 슬픈 얘기였군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봉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봉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봉도는 윗목에 홍설은 아랫목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봉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하지만 홍설은 낮에 자신의 발목을 빨아주던 봉도의 모습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이지? 한편 박대감의 집은 사라진 홍설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봐라. 며느리가 없어진 것을 외부에서 알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조용히 사람을 풀어 찾아오너라. 봉도 그놈도 도망가더니 종년의 씨가 어디 가겠는가. 내 호적에 올려주고 잘 키워놨더니 이제 써먹으려 하니 도망을 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홍설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봉도는 이미 일을 나간 후였고 툇마루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부인, 제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편히 주무시지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홍설은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었지만 그 감정이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설은 집 구경을 하다가 굳게 닫힌 작은 방문을 발견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으면서 한 방에서 잤던 거야? 오늘부터는 이 방에서 자야겠다. 홍설이 방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여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반 부인들이나 쓸 법한 놀이개와 비단 옷감, 벽에는 화려한 여인의 한복 한 벌이 걸려 있었죠. 마치 봉도에게 다른 여인이 있으니 넘보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봉도에게 여인이 있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허탈한 마음에 방문을 닫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봉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방은 왜 열어본 것이오? 심심하여 구경을 하다가. 그저 문만 열어본 것이오. 미안하오.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물건을 저한테 어찌 쓰라는 것이오. 전 그리 할 수 없소이다. 제 부인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지요. 봉도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 모습에 홍설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도 홍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도는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하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며칠 밤을 보냈는데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쌓여만 갔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난 홍설은 집 뒤편에서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들이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를 펼친 순간 홍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혼인 서약문이었습니다. 붉은 봉투 안, 신부의 이름에는 최홍설,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말고 이 이름을 쓰는 여인이 또 있는 걸까? 홍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홍설은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는 봉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궁금해하지 마시지요. 혼인 서약문에서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해도 아셔야겠습니까? 네, 알아야겠습니다. 봉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대감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말에 홍설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의 서방님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난 서자로 태어나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례 날짜가 잡혔고 난 그날로 도망쳐 나왔지요. 부인께는 정말 미안하게 됐소. 문서상으로 우리가 부부라지만 단지 그것뿐입니다. 난 그리 못하겠습니다. 홍설은 봉도에게 다가가 옷고름을 스르륵 풀었습니다. 봉도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방님을 눈앞에 두고 외면당한 홍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밖에 나간 봉도는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타오르는 몸을 식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 서자의 피를 당신의 고운 생에 물들이고 싶지 않소. 서자로 태어난 나를 원망하시오. 한편 박대감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봉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자인 아들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설은 바느질거리를 사러 저작거리에 나섰다가 그만 박대감의 신복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홍설마님 아니십니까? 대감마님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아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홍설은 결국 강제로 박대감 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노는구나. 봉도는 어디에 있느냐? 부부라고요? 봉도라는 사람이 제 서방님이란 말입니까?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느냐? 괘씸한 것. 박대감은 홍설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깥 며느리가 몰래 집을 나가 음란한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고 널리 소문을 내거라. 한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봉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 굴비를 가져가면 부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나저나 오늘 밤은 또 어찌 참아야 할지. 집에 도착한 봉도는 들뜬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오늘 저녁은 굴비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봉도의 심장은 불안감에 옥죄어 왔습니다. 급하게 산을 내려가던 봉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신만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소리 들었는가? 박대감 댁 며느리가 도망가서 다른 사내랑 정분이 났다가 잡혀왔다더군. 뭐? 그리 참하던 분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던데 참으로 이상한 세상일세. 그 말을 들은 봉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한 미끼로 내 부인을 감금해 놓았구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봉도는 아버지 박대감이 자신을 이용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봉도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어두었던 갓과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말에 올라탄 그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부인, 내가 다시 바깥의 문턱을 넘는 것은 복수가 아니오.
그저 내가 사랑하게 된 부인을 지키기 위함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